자, 객관적 기준을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널입니다. 수능이 50일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나왔던 출제 의도 자체를 분석을 많이 했고요. 그 출제 의도를 분석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챙겨갈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을 담아낸 교재입니다. 알겠죠? 자,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서는 제가 행동지침을 초반에 수업하겠습니다. 자, 문학행동지침 강좌가 있었는데 그 문학행동지침 강좌에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독서행동지침을 안 해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독서행동지침은 파이널 때 넣어놨습니다. 자, 파이널 때 왜 독서행동지침을 넣어놨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패턴 안에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50일이 남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마지막 힘을 기르면 글을 읽어가는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읽거나 단순히 이해만 하던 것에서 내가 읽었었던 지문이 이거였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드리고자 독서행동지침을 먼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파이널은 독서행동지침 그거에 따른 실전 연습할 거고요. 문학은 영역별로 제가 6구 분석에서 강조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겹치는 지문은 거의 없을 것이고 고전소설만 좀 겹칠 겁니다. 그거 말고 겹치는 거 거의 없을 것이고요. 겹치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최종 점검해야 되고요. 6구평 출제 원리 기반을 통해서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 그 다음 행동지침까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제일 좋은 건 6구평을 분석한 걸 같이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이제 계획표 올려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같이 공부하시면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것만 수강하셔도 되게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공부라는 건 효용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해 나왔던 6월과 9월이 갖고 있었던 특징 자체를 잡고 확 늘릴 수 있는 공부 자체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문제를 단순풀이하지 않습니다. 야, 팩트 체크해. 몇 번째 따라 몇 번째 문장 봐. 혹은 그냥 이해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냥 행동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쓰고자 하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내야 됩니다. 그 직접 해내는 거는 근원적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효율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을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행동 자체만 강조하면 단순 효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행동을 못해서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실력 자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행동지침을 일부러 마지막에 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실력에다가 디테일한 행동 자체를 잡으러 가면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해서 단순풀이 하지 않을 거고요. 똑같이 평가원들이 반복적으로 제시했었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걸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당연히 최신 기출을 반영할 건데 이 최신 기출은 제가 6구 분석할 때 엄청 많이 해드렸고 그때 강조했던 것들을 엑기스를 뽑아서 구성을 했으니까 알겠죠? 엑기스를 토대로 구성하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해볼게요. 문학은 영역별로 다 넣어놨는데 자, 중요한 거 현대시는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와 유지라는 단어를 비교했었던 평가원 3개년을 6월 평가원 분석 강조에서 했고 그거를 마지막 강조할 겁니다. 알겠죠? 한 번 더 강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지향한다. 올해 황혼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설레는 상황,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똑같이 행복감을 지향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었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드릴 때 부정에서 긍정 바뀌고 긍정에서 새로운 긍정을 지향하는 구조 자체를 한 번 더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가르칠 겁니다. 자, 고전 시간은 무욕과 이별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9월 평가원 때 무욕이 그냥 속세 실어만 나왔습니다. 알겠죠? 남성들이 속세 실어만 나왔기 때문에 그 속세 실어 나왔던 것 자체를 제가 연습을 통해서 바꿔드릴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연과 속세 속에서 갈등 겪는 거. 그 갈등 겪는 구조를 배우실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20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 갈등 겪는 구조는 20년 9월과 20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통해서 연습할 거고 이별 낼 겁니다. 알겠죠? 이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두 개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겠습니다만 평가원을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은 것들을 치마에서 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예상해서 그것들을 좀 설명하는데 포인트를 좀 맞추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현대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고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때 제가 강조드린 건 관계고 6평 때는 제가 변화의 포인트를 맞췄고 9월 때는 관계 설정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자, 9월 달도 마찬가지로 꽃갈 참봉과 영감이 순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순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꽃갈참봉은 처음에 거만했다가 목소리가 낮추고, 꽃갈참봉은 쇳내쇳내 하면서 이렇게 막 수그러듭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계 변화가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관계 변화를 초점을 맞춰 드릴 거고, 고전 소설은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를 섞을 거고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장르 두 개를 합칠 거고 일반과 일반적인 걸 합칠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6구, 그러니까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건 6구평이 했던 건데 거기에다가 올해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연초에 봤었던 3월 모의고사 문제까지 엮어서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수필은 이즈물 논함을 냈던 사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즈물 논함이 나올 것이고 그런 패턴을 연습하려면 문의 단기와 이즈물 논함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거 두 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 교재처럼 근원적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씩 분석하는 걸 먼저 할 겁니다. 총 10개의 테마를 놨고요. 행동양식, 행동지침으로 붙여서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글을 볼 수 있는 힘에다가 거시로 볼 수 있는 건 제가 실전 연습까지 넣어놨습니다. 실전 연습은 올해 고1, 고2 모의고사에 나와 있었던 좋은 지문들, 난해한 지문들, 고3들도 풀기 어려운 지문들에다가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교재 특징 자체는 어찌됐든 당연히 6구평이 반영돼 있고요. 행동지침을 통해서 실전 적용할 거고 장르별로, 문학 장르별로, 독서 장르별로 실전 모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점검이 필요한 분들. 자, 그 다음 기출 분석을 했었을 때 그냥 풀고 단순히 일치로 해설지만 보셨던 분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평가원이 원하는 출제 의도 자체가 뭔지를 몰라 분석이 약하신 분들, 그 약하신 분들이 6구평 분석 강좌와 이 강좌를 섞어서 들으시면 아,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는 걸 잡고 남은 50여일 정리하셔서 수능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평가원 출제 원리 기반해서요 행동지침을 체계화시켜야 됐습니다. 자, 다시 문학 행동지침은 제가 강의를 따로 뺐고 독서 행동지침을 빼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에 독서에 대한 기본기를 잡아놓고 수능을 보러 가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인할 때 넣어놔야 여러분들이 강제로라도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독서 행동지침은 파이널 교재에서 배우시면 도움이 엄청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연계할 수강은 일단 제가 강추하는 건 행동지침 문학을 꼭 공부하시고요. 행동지침 문학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24, 25, 6구 수능, 24, 25, 6구 수능 대책 총 6번에 올해 6월, 9월 총 8번 시험에서 제가 평가원이 공통적으로 출제했었던 것들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출제했었던 것들 안에서만 놀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행동지침 잡힐 거고요. 그게 올해 9월 평가원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게 이 행동지침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분석 강의는 제가 감히 자부하건대 저보다 분석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수능 봤을 때 분석을 하려면 10년 전에 봤었던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그전 10년까지 나왔었던 모든 기출을 다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 내공이 쌓인 걸로 제가 똑같은 패턴, 똑같은 출제 의도 자체를 단순 지문 일치가 아니라 단순 지문에서 비슷한 주제가 아니라 행동까지 비슷한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6구평 분석과 문학 행동지침을 같이 수강하시면서 파이널을 수강하시면 제일 나이스할 겁니다. 알겠죠? 자,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요코리만 따시면 되고 됐죠?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병행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강좌와 파이널 강좌를 섞을 수 있게 계획표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 하루 이틀 있다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해서 공부하시길. 알겠죠? 자, 그 다음 기출 분석은 마지막에 압축집으로 하십시오. 제가 평가원 출제 의도에 맞는 기출 분석을 해드렸고 압축집은 평가원 기출 가지고만 했습니다. 알겠죠? 특히 수능 가지고만 했고요. 특히 문학은 수능 가지고만 했고 웬만하면 평가원 한두 지문밖에 안 섞었고요. 독서는 예비시험까지 넣습니다. 이유는 패턴 자체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큰 줄기에서의 비슷한 패턴 자체가 반복됩니다. 그 비슷한 패턴 자체가 반복되는 글의 구조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적이 될 텐데 기출 분석을 그냥 단순히 기억이 난다는 걸로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직전에는 기출 갖고 갈 겁니다. 사설 갖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설 갖고 가지 않고 기출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뭔지를 확인하는 자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보면 압축집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남은 50여일 동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
국어는 학습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어 선생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어는 1교시입니다. 1교시를 잘 봐야 수학과 탐구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근데 1교시를 망치고 나면 이미 수학과 탐구에서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N수생 같은 경우는 최소 2시간 이상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줄이고 수학과 탐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어가 망하면 수능날 국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대로 문제를 못 풀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현하지 못해요. N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어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줄이면 안 됩니다. 대신 과목별 밸런스를 맞춘 선 안에서 국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로 시간을 늘리십시오. 최소 2시간입니다. 알겠죠? 2시간 하셔야 돼요. 자, 고3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최소 문학 하나, 독서 하나는 매일매일 해주시면서 기준 자체를 잡아가는 힘 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는 결국엔 내가 공부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확신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적용된다는 거에서 힘을 받습니다. 마무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끝까지 밀어갈 때 성공합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실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효과가 생깁니다. 됐죠? 그게 제가 공부했었던 모습이고 제가 공부로 성공했었던 모습입니다. 마지막 50일 동안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내가 틀리면 다 틀린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서 수험장, 시험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세를 기르시는 게 마무리했을 때 학습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제 경험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전달해 드릴 거니까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무리까지 국어 공부 줄이지 마시고 충분하게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수능장에 갑시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